닮음의 활용 개념입니다. 먼저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입니다. 두 선분이 평행하면 얘랑 얘랑 지금 평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쪼매난 삼각형과 이 바깥쪽에 큰 삼각형이 서로 닮게 됩니다. 그래서 AB 대 AD는 AC 대 AE는 BC 대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BC랑 D가 평행하면 AD 대 DB는 AE 대 E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얘랑 얘랑 평행하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로 평행하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된다. 이것이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1번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과 평행선에서의 선분의 길이의 B의 2는 여기 성립을 합니다. 즉 B가 같으면 SSS 닮음에 의해서 BC랑 D랑 서로 평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대 얘가 얘 대 얘가 돼도 두 선분은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 2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이동문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삼각형에서 내각을 이렇게 안쪽에서 이등분을 하면 AB 대 AC는 BD 대 CD가 성립을 합니다. 이것은 왜 성립을 하느냐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얘랑 얘랑 평행하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점이 됩니다. 억각으로 얘랑 얘랑 억각이고 얘랑 얘랑 동의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BD 대 DC는 BA 대 요걸 잃어보면 BA 대 AE가 되고, AE랑 AC가 같으므로 BA 대 A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고,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A의 외각을 이등분을 하면 공식은 형태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AB 대 AC는 BD 대 CD가 됩니다.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은 꼭꼭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 다음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는 3개 이상의 평행선이 다음과 같이 만나면 요 평행선을 옮겨서 이렇게 옮기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A 대 B는 A' 대 B'가 되고, 이것도 이렇게 평행하게 옮기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가 되어 A 대 B는 A' 대 B'가 됩니다. 이것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서의 평행선과 선분 사이의 관계는 요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 그 유도 과정은 중간에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그리고 요거 대 요거를 M 대 N으로 쪼개었을 때 요 중간에 생기는 이 X가 어떤 꼴이냐, M 더하기 N분의 MB,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 결과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증명은 어떻게 되느냐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이게 M 대 N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빼기 X 빼기 A가 됩니다. 그러면 닮은 B에 의해서 M 대 M 더하기 N은 X-A 대 B가 되어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접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어떤 상태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중간에 내가 M 대 N으로 평행하게 자르면 요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사다리꼴에서의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에 비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례 활용은 이게 평행이 되기 때문에 얘가 A 대 B 다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B 대 EF는 A 더하기 B 대 ABA가 되니까 EF가 A 더하기 B 대 AB가 됩니다. 그래서 닮음을 계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닮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는 이쪽이 A고 이쪽이 A고 평행하게 끄면 가운데에서는 A 더하기 B분의 AB가 됩니다. 이것이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의 활용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도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이름이 뭐냐?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래서 삼각형에서 AB의 중점을 잡고 BC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으면 MN이 BC의 반이 평행하고 MN이 BC의 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중점을 잡아서 평행하게 끄면 이것은 반대쪽에 중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점 두 개를 연결하면 그것은 밑변과 평행하고 밑변의 길이의 반이 된다. 이것이 중점 연결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예제를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중점을 잡고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10이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반이 되어서 5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고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 꼴에서의 중점 연결 정리는 사다리 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면 여기가 2분의 A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B가 됩니다. 중점 연결 정리에서 그리고 여기가 A고 이렇게 중점을 연결을 하고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을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2분의 A 여기가 2분의 B 그 다음에 여기가 B면 여기가 2분의 A 여기는 2분의 B 빼기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점 연결 정리를 사다리 꼴에서의 활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중선이라는 것이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중선이라는 것은 가운데선이라는 것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중선은 요거의 중점을 잡아서 이 꼭지점과 연결한 이게 중선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세 중선의 무게중심이고 세 중선의 교점이고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2대 1로 쪼갭니다. 왜 2대 1로 쪼개냐면 이렇게 중점을 연결을 하면 중점 연결 정리에서 이렇게 끄면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는 얼마냐? 2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닮았습니다. 닮은 B는 1대 2가 되기 때문에 길이의 B가 요게 1이면 요게 2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2대 1로 쪼갠다. 항상 무게 중심을 보면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쪼갠다. 즉 AG 대 GD도 2대 1, BG 대 GD도 2대 1, CG 대 GF도 2대 1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것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한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중선과 넓이는 중선, 즉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넓이는 서로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서 중점을 연결을 하고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중점을 연결을 하면 요 두 개는 넓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이게
2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S,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S, 그 다음에 다시 2대 1로 쪼개기 때문에 SS가 되어서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즉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은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G가 무게중심이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2대 1로 내분을 한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요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활용은 어떤 상태냐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고 요거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연결을 하고 요렇게 연결을 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이게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느냐, A, B, C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이게 2대 1로 쪼갭니다. 똑같은 식으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것도 같기 때문에 요 점이 A, C, D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2대 1이므로 A, 2A가 되어서 어떤 게 성립을 하느냐, 2대 1대 1대 2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2대 1대 1대 2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넓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게 S면 A, B, C는 몇 S냐면 6개로 쪼개기 때문에 6S가 됩니다. 6S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면 여기는 S가 되고 여기도 S, 그 다음에 여기는 2S, 여기는 4S, 아 2S가 아니죠. 여기가 4S고 여기가 좀 잘못했네. 여기가 2S고 여기가 S고 그 다음에 여기가 S고 여기가 S 맞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의 B는 닮은 B가 MDN이면 둘레의 길이 B는 MDN이고 넓이는 변 두 개를 곱하기 때문에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의 B다. 닮은 B가 MDN이면 넓이의 B는 제곱 M제곱 대 N제곱이다. 그 다음에 부피의 B는 뭐가 되느냐, 부피라는 것은 변 3개를 곱한 거기 때문에 세제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닮은 B가 MDN이면 변의 길이 B는 M 대 N, 건넓이의 B는 넓이니까 M제곱 대 N제곱, 부피의 B는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닮은 B가 2대 3이면 넓이의 B는 4대 9가 되고 부피의 B는 2의 세제곱 대적 8대 27이 됩니다. 참고로 9의 건넓이는 4파이 R 제곱이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닮음의 활용은 축척이라는 것은 지도에서 쓰는 용어인데 축도에서의 길이 나누기 실제 길이가 됩니다. 즉 내가 1km를 지도에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10cm로 표현을 하면 축척은 어떻게 되느냐, 1km가 1000m고 1000m는 10만 cm니까 이렇게 되어서 만분의 1이 됩니다. 만분의 1이니까 이 축척이 어떻게 되느냐, 1대 만이 된다는 겁니다. 1대 만. 그래서 축도에서의 길이는 실제 길이 곱하기 축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닮음의 활용입니다.